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13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방역 전문가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 가지 좀 짚어볼 게 있을 것 같은데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오 기준으로 이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133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네. 지난 6일에 첫 발생 이후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이후의 수치가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일단 이제 이태원뿐만 아니라 뭐 홍대라든지 뭐 다른 네. 데서도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나라 지역 사회 내에서 이렇게 숨겨진 감염자들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거로 생각이 들고요. 음. 그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서 이제 클럽 같은 좀 밀집된 곳에 이제 모이게 됐고, 그래서 이제 환자가 이제 증폭되면서 나온 형태의 발병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 지역사회 내에서는 우리가 아직 모르고 또는 본인의 증상이 가벼워서 확인되지 않은 많은 환자들이 있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조금 네.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연휴 전부터 그러니까 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던 그 시기에 사실은 인제 이태원 전반에 걸쳐서 조용한 좀 전파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고 실제 교수님도 이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쪼끔 회의적인 입장이셨잖아요. 네. 네. 바로 이런 사태를 걱정을 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생활 속 거리두기로 넘어갔을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느슨해지는 상황들이 우려가 사실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때도 저희가 계속 방역 당국과 상의하면서 걱정했던 게 뭐냐면, 지역 사회 내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숨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부족하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되고 나면, 확인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좀 이제 하나하나씩 오픈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근데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지역 사회 내에 남아 있던 환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집단 발병을 일으킨 상황들이 돼 버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예상이 맞아떨어진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우울함을 만들었다고 네. 생각이 좀 든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사실 며칠 동안 뭐 국내에서 확진자가 0명 이런 기록이 나와서 좀 안심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태원 클럽발 환자뿐만 아니라 이 홍대 주점 그러니까 이태원과 무관한 곳에서도 여러 명이 확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확진자 가운데 일부는 비슷한 시간 그 뭐 낙원동이나 익선동 일대 술집을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네. 지역별로 엄청난 속도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잠재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렇게 숨어 있는 환자들이 집단 발병을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있었던 거거든요. 아 네.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졌거나 아니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생활 속 거리두기의 원칙을 잘 지키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거기서 네. 집단 발병을 언제든 일으킬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 상황이 돼 버렸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음. 저희가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게 하든지, 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아예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든지, 이제 이런 음.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 돼 버린 거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의 원칙이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랑 크게 다르지 않는데, 네네. 생활 속 거리두기의 원칙들을 제대로만 지켰다면 클럽에 있는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으면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점진적으로 계속 늘려나가면서 경제 활동도 재개가 될 수 있는데, 음. 다만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너무 전면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넘어가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경제계라든지 중수본이나 이런 데서 고민해야 될 것들은 생활 속 거리두기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안 됐다라고 정부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네.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뭐 2-3주든 한 달이든 벌어놓고 다시금 제대로 준비해서 시작을 해야 이런 음.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9181번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고3 학부모인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클럽 다녀온 학생들도 있다고 하는데 학교 보내도 되나요? 많은 분들이 등교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부가 고3 학생들 등교는 일단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학사 일정 때문에 많이 쫓기는 거는 이제 꽤 보이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이태원 갔다 온 학생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뭐 교사나 학생들 중에서도 일부 있었다고 나오기도 하고요. 또 네. 교직원 중에서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들 자체가 발병을 한 적이 하게 됐잖아요. 뭐 그렇죠. 학원에서나 이런 데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만약에 지금 남아 있다면 학교를 열게 되면 상당히 이제 그런 식으로 확진 환자가 몇 명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근데 몇 명이 나오더라도 그거를 계속 끌고 갈 자신이 교육부에 있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음. 예, 환자 한두 명이나 나와도 분명히 전국이 뒤집어질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상황에서 열었는데 뭐 확진자 뭐 많이 나오지도 않고 몇 명만 나오더라도 전국이 술렁일 거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학교까지 다 휴업 들어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네. 그러니까 여는데 되게 신중해야 될 것 같고 열 거면 제대로 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발표된 수준 정도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발표한 수준 정도로는 학교 내에서의 상황들 통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랑 더 깊게 논의를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방법들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3들을 보호할 거라면 다른 학년들은 등교수 못한다고 보셔야 돼요. 아 지금 그렇군요. 상황에서는요. 예, 네. 예. 어 그런데 이 학사 일정 자체가 워낙 변경하기가 참 어려운 현실적인 실정이 있고 이게 참 여러 가지 네네.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내일부터 총 1,200여 개 학원들에 대해서 방역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학생들이 오늘 등교할 수 있도록 학원 가는 것을 자제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이 네. 학원 방역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학원은 이미 뭐 2-3개월 전부터도 시작한 데도 있었고 네네. 있어서 학원에서 감염된 친구들이 이제 학교로 전파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긴 있었는데 네. 그나마 이제 학원에서 모이는 숫자들 자체가 되게 소규모로 모이는 학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뭐 두드러지게 감염 사례가 보여지진 않았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학원 학교들이 같이 오픈이 돼서 이제 뒤섞이기 시작하면 사실 어디서 감염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쭉 이제 음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잠재워 놓고 시작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면 학원을 잠재우고 학교를 지키는 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그렇죠. 아. 예예. 즉 여러 가지 이게 다 얽혀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학원 강사, 뭐 원어민 강사, 뭐 내외국인 불문하고 강사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 가르치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까지 잇따라 감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감염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네. 위험성은 얼마나 큰 건가요? 일단 이제 연쇄 감염의 고리들이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생각보다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난 상황들이잖아요. 네. 마스크 없이 뭐 학생들 강의하게 됐고 이런 부분들 보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기서만 보였다면야 큰 문제가 없는데 네. 다른 지역이나 여러 군데서 생기게 되는데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연결고리가 있다면 그런 음. 학생들이 학교 가게 돼버리면 학교에서 또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험도 평가를 제대로 해서 그 특별히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 이럴 가능성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학교가 개학을 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뭐 교직원들에 대해서 좀 무작위 샘플을 해서 특정 그룹이라도 좀 검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학부모 동의가 있다면 학생들 대상으로 일부라도 검사를 해서 그 무작위 샘플에서 어느 정도 학생들 사이에 감염자들이 없는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방법들도 고려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학생들도 걱정이고 또 그 선생님들도 걱정이고 각자 서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이제 무서운 게 예. 무증상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3811 번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우리가 밀집 지역이라고 하면 회사, 군대, 학교 이런 곳을 떠올리는데요. 학교가 어느 정도 밀집된 위험 지역이라고 봐야 하나요? 등교 위험성이 어른들 회사 다니는 거에 비해서 얼마나 큰 건지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고밀도로 있는 회사들 같은 게 재택근무를 아직도 하고 있는 데도 많고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하면서 그러니까 정상 근무하려다가 다시 이제 좀 보류한 그렇죠. 회사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아프면 쉬게 한다는 부분들이 특히 조금씩 이제 정착을 해가는 상황들이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랑 좀 다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에서 만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정해져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막 어울려서 하는 부분들은 뭐 회의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면 되는 상황인데 네. 학생들은 한번 모이게 되면 쉬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접촉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들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회사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그런 일정에 따라서 동선 파악이 확실한데 학생들은 학교 안에 아무리 그걸 조심한다고 동선 파악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명이라도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다른데 회사야 뭐 잠시라도 닫고 끝내는 걸로 끝낼 수 있는데 학교는 그렇게 되면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방해를 받아서 학교 전체가 휴업을 하게 되면 그 학교가 14일 동안 이제 아예 수업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네.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환자가 발생해도 조치를 취하기도 힘들고 환자 발생했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들도 마땅치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회사하고는 조금 다른 면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집단의 어떤 성격이 다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